네, 반갑습니다. 9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즘에 소부장 굉장히 핫하죠. 특히 반도체 쪽 굉장히 뜨거운데요.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살짝쿵 조정을 받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소부장 애들은 굉장히 셌단 말이에요. 자, 왜 그랬느냐?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하는 거 소식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자, 그 부분들이 이제 낙수 효과라고 봐야 되나요? 이쪽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인텔과 협력 관계에 있는 또 과거에 협력했었던 뭐 그런 기업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인텔을 주요 고객사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수요 걱정 없다. 왜냐면 이제 인텔이 쇠퇴하고 있어서 에이 배렸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이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인텔을 다시 부흥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솔비 투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또 커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뭐 수주에 대한 규모가 축소되는 그런 관점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관련 소부장 기업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자, 더 갈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일단 기본적으로 소부장 종목군들은 신고가 나오기도 하고 또 잘 가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 간다고 보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한번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텔과 협력한 소부장 기업들 특집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 봅니다. 자, 요거 너무 오른 종목이긴 합니다. 인텍플러스. 너무 올라서 이것도 참 이렇게 순식간에 튀어 올라가면은 매수를 못하는 게 좀 함정이죠. 자, 일단 많이 올라간 다음에 음봉이 뚝 떨어진 모습이긴 한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이쪽으로 좀 포함된 종목이고요. 반도체 뭐 패키지라든지 디스플레이 이쪽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외관 검사 장비 전문 제조업체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HBM과 같은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에 따른 고도화된 검사 장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자, 이 인텍플러스의 핵심 고객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인텔이다. 인텔 이름 비슷한가? 그거랑 관계없죠. 자, 그래서 인텔이 이제 차세대 패키징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가 또 일어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고성능 검사 장비 공급이 증가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기대감 요소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실적 부분도 그다지 썩 훌륭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을 고를 때 선별을 할 때 일단은 실적 성장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재무적으로 안정적이 되어 있느냐. 뭐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은 이제 단기적인 패턴을 보거나 뭐 차트적인 어떤 특성이 있을 때 또는 재료적인 모습이 있을 때 그럴 때 보는데 요거는 그다지 훌륭한 그런 어떤 실적 기대치가 나오지는 않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 상승한 거죠. 자, 일단 실질적으로 뭔가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한다. 그런데 딱히 이쪽만 보고 가기는 조금 애매하죠. 물론 이제 글로벌 고객사의 파운드리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일 수 있죠. 근데 글쎄요, 뭐 일단 이것을 대체할 만한 기업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시각 관련한 부분에서 전공용 장비 이쪽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뭔가 개선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만원 정도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저항대 살짝 진입했기 때문에 소부장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던 수준에서 단기적 반등이 일어났고 지금 저항권대에 들어가서 차익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이런 패턴이 나올 때는요 어차피 매수를 따라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지금 5일선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단기 급등주로 봐야 되긴 하죠. 그래서 5일선 기준으로 보면서 이제 17,000원 정도를 지지선, 17,000원 조금 넘네요. 이 정도 지지선 보시면 되고요. 조금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5일선과 21선 간의 간격이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여기서 기법이 하나 나옵니다. 5일과 21선 이평선이 일정하게 올라가게 되면 5일선이 기준이 아니라 21선이 기준이 된다. 적어두세요, 이런 거.
5일선과 21선의 간격이 일정하게 움직이게 되면 5일선이 아니라 21선이 기준선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5일선이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질 수 있는데 그거는 큰 부담은 없고 21선과의 간격이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지 포인트를 여기 15,000원 정도로 보셔도 괜찮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15,000원까지 내려오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폭, 즉 마이너스 한 20%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죠. 자,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 밑에서 사서 가시는 분들이야 뭐 좀 더 보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단기 조정 감안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위에서 만약에 매수했다. 또는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다. 17,000원에 매수했다. 이런 분들은 15,000원까지 떨어지면 열받잖아요. 지금 수익 중인데. 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수를 이렇게 주가 올라갔을 때는 좀 자제하라는 이야기죠. 주가가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손실을 보게 되면서 또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제가 잠깐 실수했네요. 이 종목은 전공정 장비가 아니고요. 네, 전공 장비가 아니고 이제 후공정 검사 장비 쪽입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좀 했습니다. 다시 정정해 드립니다. 이 종목은 시각이랑 관계가 없어요. 전공정 검사 장비 이쪽을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정도만 일단 체크하고 가시면 되고 차트 포인트로서는 일단 5일과 21선 흐름이 이렇게 유지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니까 그 내용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홀딩이 맞아요. 홀딩 하신 게 맞고 인텔 쪽에 기대감이 더 있잖아요. 주가 많이 올라서 조정을 뭐 어느 정도는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뭐 괜찮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약간의 조정 필요성이 있죠. 더 올라가도 조정이 나오고 내려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일단 단기적 급등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계심 또 차익 매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일단 받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흐름에서는 일단 지금 홀딩이 맞아요. 자, 1차적으로는 17,000원 정도 그 다음에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 15,000원 정도를 지지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매수 의견은 좋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PSK 볼게요. 이게 그 전공정 시각 장비. 그거 있습니다. 시각과 관련된 전공정 장비. 뭐 감광액 제거하는 장비. 뭐 이런 것들에 포함됩니다. 이거 이 전공정 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 PSK거든요. 그래서 요거 생각하다가 제가 잠깐 아까 말씀을 좀 잘못 들었는데 아까 그거는 후공정, 이거는 전공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후공정 쪽 검사 장비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긴 하는데 엄밀히 조금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전공정 장비 쪽에 조금 더 비중이 많이 실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전공정 장비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도 괜찮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도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후공정 장비라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검사 장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가긴 하는데 조금 이제 구분을 지어서 본다면 전공정 장비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부분만 조금 참고하시고요. 자, 아무튼 이 종목은 전공정 장비 쪽이고 인텔이 주요 고객사로 확보가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들은 나랑 거래하는 거 밝히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인텔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텔 쪽에서의 뭐 어떤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 확장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6%대 상승 신고가죠. 신고가 나온 패턴도 굉장히 PSK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종목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을까? 예전에 이 주가 크게 한번 올랐을 때 한번 해먹은 종목이잖아요. 밑에서 살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안 줬어. 자, 이런 타이밍을 놓치게 됐을 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관심권에 들어갔어요. 근데 장기 평선 뚫어내면 사야 되겠다 했는데 넘어가면서 매수를 못하게 된 그런 사례가 좀 된 거고요. 요거는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요때 이제 작년 초쯤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어디. 이제 딱 보시면 대충 아시죠? 고 해서 이제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아마 월정이었던가요? 그래서 수익들 많이 내고 판 걸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매도는 아주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은 다시 올라가는
형태라 요거를 잡기가 조금 애매해졌어요. 아, 그 전에 잡아야 되는데 요게 지난달이나 7월달 정도 잡으면 되는데 이 포지션이 조금 그때 애매했어요. 그래서 좀 아깝다는 느낌이 좀 있네요. 한 50% 올라왔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 장비 쪽 관련한 종목군이 많이 이렇게 올랐죠. 지금은 매수하기 좀 어렵고요. 요거는 지금 이격이 조금 벌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은 기준선을 5일선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5일선으로 잡되 그 전에 약간 주춤한 구간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28,000원에서 29,000원 정도 라인대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상단 부분 29,000원 깨지 않으면 일단 괜찮고요. 깨고 내려가더라도 28,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좀 지켜보자 라는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갭상승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29,000원 아래로 안 내려올 것 같거든요. 지금 뭐 반도체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한데 요 종목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대. 자,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이런 반도체 소부장 쪽 분위기 보면은 35,000원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대로 그냥 계속 쭉 올라가면 35,000원 정도에서 약간 조정의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고민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지금은 그냥 홀딩만 잘 유지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매수 따라들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반도체 소부장 쪽들은 매수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야 되는데 미리미리 못 사신 분들은 다음 기회를 노리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아래쪽 지지선 28,000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그때까지는 홀딩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냥 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요거는 좀 덜 올라간 케이스이긴 한데 꼬리 달고 올라간 모습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가고 있고요. 요것도 이제 이건 증착 관련한 부분이죠. 증착 기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전공정 장비예요. 전공정 장비에서 일단 실적 부분도 나쁘지 않고 기업 가치도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자, 이 기업은 일단 인텔과의 어떤 특별한 어떤 연결고리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협력 관계는 있었다고 하는데 공급을 얼만큼 많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인텔이 이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 장비에 대해서 니네 죽이는데?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인텔한테서. 야, 니네 대단해.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인텔의 우수한 협력사로 책정이 돼서 당연히 납품을 하고 있겠죠. 그런 형태였다고 보시면 됐고, 자, 그러면 인텔이 만약에 설비 투자를 할 때, 야, 그때 걔네 괜찮았던 것 같은데 걔네 정말 잘했잖아. 걔네한테 좀 얘기해보자. 이렇게 해서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성능 컴퓨팅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일어나게 됐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 증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착 관련한 종목들 여러 개 사가지고 신고가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소부장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의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은 잘 못 올랐죠. 잘 못 올랐는데 이게 많이 올라간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횡보 포인트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약간 좀 큼지막한 박스권의 형태를 본다라면 이제 박스권 하단을 다시 올라온 형태고 저점 지지도 잘 만들어져서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매수 타이밍은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곧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죠. 흐름 자체로서는 지지선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25,000원이 지지선인데 요때까지 보셔도 되긴 되거든요. 25,000원까지요. 25,000원 지지선 있죠? 이 아래쪽까지 보셔도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3만원 위쪽에 지지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정도까지 조정을 한번 이 3만원 정도 전후로 해서 조정이 한번 나오면 매수 포인트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는 조금 기다렸다가 조정이 좀 나오면 대응하시고요. 만약에 조정 안 나오고 그냥 가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지금 매물대가 여기 살짝 존재하는데 이게 31,000원에서 31,500원 요 정도 라인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지가 3만원까지 안 오고 31,000원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3만원이 안 왔기 때문에 매수 못 하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31,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는 이제 그 31,000원까지 들어오면 좀 더 아래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그 정도까지 조정 나왔다 그러면 요 아래쪽 5일선과 21선 현재 데드잖아요. 이게 골든크로스 전환되면서 31,000원대 지지받으면 일단은 변동성 각오하고 한 번 정도는 매수를 진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의 정배열과 이격도의 어떤 좁히는 구간들 그리고 지지선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꼭 인텔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지금 과매수 들어가서 옆으로 횡보하게 되거나 조금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체크하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코미코 볼게요. 코미코. 야, 요것도 잘 간다. 요것도 잘 가. 네, 잘 가요, 잘 가. 이거는 뭐죠? 네, 세정, 특수 코팅 이런 것도 합니다. 자, 정밀 세정이나 특수 코팅을 하는 이유는 뭐죠? 수율, 그 다음에 생명, 수명 연장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보시면 올해 들어서면서 계속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들어서면서 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종목군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는 완전한 바닥이었고 너무나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일정 구간을 들어섰는데 그 돌파되는 구간이 지금 7월 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7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 특강을 통해서 뭘 해드렸죠? 네, AI 종목들에 대한 특강을 쭉 해드리면서 AI 소부장 종목들 리스트 쫙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신고가도 나오고 수익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바로 그거거든요. 이 흐름을 잘 보시면 돼요. 이 변곡점이 지금 7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7월달 특강을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 이번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이제 턴어라운딩을 하면서 이렇게 뭐 이미 올라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아직 이제 또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조금 중장기적인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포지션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연말 랠리를 중심적으로 하는 또는 새로운 주도주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겠죠. 자, 아무튼 지금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대응하기 좀 어렵죠.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이 매수는 사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근데 요거는 지금 보면 힌트가 약간 나오는 게 21선 따라 들어가죠. 네,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자, 이번에 조정 들어오면 아마 9만원에서 85,000원 정도 지지선이 나올 텐데 그 지점에서 매수 포인트 나올 거고 그냥 올라가 버린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기도 과매수 들어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럼 조정이 좀 들어오면 그럴 때 노려보셔야 돼요. 충분히 들어와서 21선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좋고요. 61선과의 이격이 약간씩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조정을 85,000원까지 좀 받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합니다. 쭉 내려와서 옆으로 횡보하거나 그 다음에 옆으로 누워서 다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격도 좁히고 흐름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불안정하게 움직일 것인지 뭐 그냥 달려버릴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얘도 지금 인텔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형태고요. 신고가예요. 역사적 신고가. 네, 역사적 신고가 보세요. 월봉상 역사적 신고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들어오면 매수 포인트를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텔 쪽에서의 어떤 기회 확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보면은 7월 달부터 해가지고 매매 포인트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저항대가 가까이 있어서 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네, 빵빵 튀어 올라가니까 매수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태가 좀 됐던 건데 8월 달에도 매수하기 좋았던 위치가 좀 있었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이거 말고도 종목은 많으니까. 근데 아무튼 네, 이런 형태들이 나오게 되면 매수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과매수가 들어가면 약간씩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매수하기 좋은 위치들을 만들고 이평선을 다시 수렴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치고 올라가니까 그 자리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그냥 홀딩하시면 돼요. 홀딩하시고 주가가 만약에 85,000원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매수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두 볼까요? 파두. SSD의 강자예요. SSD의 강자. 요거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계속 추세가 안 좋았는데 이제 돌리고 있죠? 네, 돌리고 있어. 이거 주목해야 돼요. 돌리고 있는 거. 근데 신규 상장 규모에 저는 매수 포인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전환 포인트가 일어났고요. 저점 라인 때 15,000원 구간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격이 단기적으로 많이 벌어져서 조금은 애매한 상태가 좀 됐는데, 요거는 지금
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본다면 지금 조정이 좀 나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냥 가게 되면은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갖고 계신 분들만 누리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조정을 충분히 받아야지 가능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요거는 이제 SSD SSD 뭐냐? 하드 드라이브? 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하죠. 요거 굉장히 빠른 거. 요거의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펩리스 기업입니다. 펩리스 기업. 네. 설계 기업이에요. 네, 설계 기업이고 그다음에 CXL 요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쪽이랑은 약간의 뭐 경쟁 구도도 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협력 관계가 더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체크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인텔하고도 충분히 연관성이 있고요. 인텔이 꼭 굳이 아니더라도 이 CXL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또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좀 됩니다. 그래서 얘도 제법 괜찮은 걸 많이 하고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추세를 믿기가 좀 어렵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전공정 쪽이 아니면 아직까지는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흡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조금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요거는 일단은 홀딩이긴 한데요. 약간의 변수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 따라 들어가는 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17,000원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면 네, 그렇다면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부장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잘 노리시면 아마 2차 랠리, 2차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알고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죠. 네, 요것도 일단은 홀딩이고요. 매수는 좀 더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매수하기 어려운 건데 지금 반도체 쪽은 다 매수하기 어렵네요. ISC요. 요것도 지금 요거 이제 테스트 소켓 전문 기업이거든요. 요거 테스트 소켓 쪽에서 보면은 요 ISC하고 리노공업 요 두 가지가 이제 거의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노공업이 뭐 글로벌에서 아주 뭐 최고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ISC가 이제 뭐 거기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리노공업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실리콘 러버 소켓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지난 특강에서 우리가 요 타이밍 아주 좋게 잘 나왔잖아요. 매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고가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뭐 이거는 뭐 꼭 굳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것들 당연히 포함되지만 인텔 이쪽에 CPU 같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을 공급하고 있는 주요 협력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더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앞으로도 뭐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리노공업이라든지 이런 또 다른 경쟁 상대. 리노공업도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후공정이에요. 얘는 테스트 그 소켓이니까 후공정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검사 장비 쪽에서는 일단은 몇 안 되는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잘 나오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 좋고요. 포지션을 본다면 역시 마찬가지죠. 매수하기 좀 껄끄러울 거예요. 껄끄럽지만 위쪽에 저항 라인 때 거의 다 왔어요. 8만원에서 9만원. 요 구간 넘어가기 시작하면 요것도 상당히 커질 수 있죠. 시총은 지금 1조 6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규모로 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월봉상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강 때도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죠. 자, 데드크로스 나오고요. 60일선이라고 보여지는 이 구간에서 지지. 그 다음에 60개월이죠. 60개월 선. 그 다음에 여기서 골든크로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가 지지가 되냐면 65,000원이 저점 라인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65,000원 요 구간 7만원에서 65,000원 구간이 지지가 될 텐데 여기가 나오면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가는 거고요. 매수가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누리고 가시면 되는 거고 없는 분들은 여기 7만원 아래쪽에서 65,000원 지지선 이거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격이 좀 벌어져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 쪽이 조정을 한번 받게 되면 건강한 조정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 조정이 살짝씩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매수를 해서 접근해 볼 만한 요소들이 좀 생길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활용이 되실까요? 네, 잘 기다렸다가 보시면 좋고요. 뭐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제 언급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잘 활용해 보세요. 저는 종목들을 계속
늘어놓고 추적을 하니까 타이밍이 나올 때 여러분들 또 언급을 해드리겠죠. 그러니까 시황 잘 들으시고 종목 진단 잘 들으시면 타이밍을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6개요. 네, 엔비디아가 투자한 인텔과 협력하는 소부장 좀 복잡하긴 한데요. 네, 그 부분을 해서 인텔과 협력 관계에 있는 또 협력 관계가 생길 수 있는 인텔이 인정하고 있는 이런 쪽에 인텔의 다리를 한짝 걸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요즘에 소부장들이 너무 올라가지고 수익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조정 없이 그냥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추격 매수나 이런 무리한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되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그때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소부장의 진정한 그런 랠리가 아직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런 신고가는 거의 세 발의 피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여유 있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